절대적으로 증명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소관계로 보이는 방법. 그 대소관계를 보이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사용해요. 첫 번째는 빼서 확인하기. 이게 0 이상이면 A가 B 이상이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빼본다. 조건이 필요해. 얘는 A 양수, B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상태에서 제곱해서 빼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통 절대부등식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있냐면 그 실수성질을 이용할 때 뭐 이런 거지. 절대값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야 이런 거랑 그 다음에 A제곱이 A제곱 더하기 뭐 B제곱이 0이면 이거이면 A가 0이고 B가 0이다. 뭐 이런 공동의 어떤 성질을 활용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로 좀 보인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문제 볼게요. 다음이 성립하는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지. 마찬가지로 앞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얘는 부등식 증명 중에 뭘 써야 될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루트가 보일 때는 요거 씁니다. 제곱사요. 진짜 왼쪽이 더 큰지는 서로 제곱해서 빼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루트 A-B의 제곱에서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을 빼봅니다.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 A-B 빼기 A-B 루트 AB 플러스 B.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맞아 계산하시면 AA 날라가고 BB 날라가죠. 그래서 남는 게 마이너스 2루트 A인데 A랑 B 조건이 뭐야 지금? A랑 B가 이렇게 돼 있죠? A, B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는 0보다 작겠지. 맞아? 플러스 5 빼기니까 플러스 5 0보다 크겠지. 결론이 왜 반대로 가? 이렇게 제곱해서 빼봤는데 0보다 크다. 원래 왼쪽 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증명을 할 때.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B가 그 마이너스 B에다 마이너스 B 된 거. 마이너스 B에다가 여기가 잠깐만 A 마이너스 플러스 A 그러면 귀찮게서 적으면 여기가 잘못됐고 2루트 AB에다가 빼기 2B라고 해서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볼 때 루트 B, 루트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루트 2루트 AB로 묶어요. 이렇게. 그러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는데 대소관계를 보시면 B는 원래 양수였고요.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양수, 전체가 양수 이렇게 빠집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21번. 자, 다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흐름은 똑같은데 보통은 얘를 쓰는 게 언제 쓰냐? 루트를 포함하거나 절대값을 포함할 때 제곱해서 빼는 걸 말하거든. 지금 유형 21번을 보니까 얘도 절대값을 지금 끼고 있죠. 이거를 보일 때도, 자, 이걸 볼 때도 제곱해서 빼본다는 걸 말하거든. 이거임을 증명하는 거죠. 볼게요. 거기는 케이스를 나눠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케이스를 나눠야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 제곱해서 빼본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자, 빼보는 거예요. 빼기 이거 제곱을 빼보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2a 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빼보니까 a제곱 a제곱 날아가는 거 같고 b제곱 b제곱도 날아가는 거 같은데 그 결론이지 이렇게 돼요. 2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2a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로 묶으면 이 안쪽이 절대값 ab 빼기 ab가 되는데 이 결과가 0보다 클지 0보다 작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AB 부호에 조금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AB가 이 절대값이 AB 이상이어야지만 실수성.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AB의 부호에 관계없이 사실 이게 0 이상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0 이상이 돼서 사실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에 이제 들어갈 말은 이 계산의 결과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2로 묶었으면 이게 가가 되는 거고 이게 가가 되는 거고 등호는 나일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가 같아지는 경우가 언제냐 이거 얘랑 얘가 같아지는 경우가 언제냐 두 개 값이 같아진다는 거는 제곱해서 뺐을 때 얘가 0이 될 때를 뜻해요. 얘가 0 이상인데 이 값이 0이 될 때가 언제냐 이게 언제냐 그럼 뭐겠냐 이 두 개 값이 같을 때가 뺐을 때 0 나오는 거죠. 따라서 등호 성립 조건은 절대값 AB가 AB랑 같아질 때가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근데 절대값을 쳤을 때의 값이 원래 값과 같아지려면 A랑 B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 B 부호가 같아야 돼요. A랑 B의 부호가 동일한 부호를 가져야 돼요. 이게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따라서 A, B 부호가 같다라는 말을 수학에서 쓸 때는 두 개 곱한 것이 0보다 크다라고 쓰고요. 보통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A, B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냥 실수 A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왼쪽 문제랑 좀 달라. 여기서는 A랑 B에 대한 조건이 실수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도 A랑 B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왼쪽 0, 오른쪽 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경우는 지금 등호여도 A가 0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같다 또는 A가 0이거나 5어 B가 0이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없겠죠.
이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A, B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 곱하기 B가 0 이상이 된다라는 게 조건인 것 같습니다. 답지문이 2번이에요. 73번 문제 푸실 때도 이거 보이는 방법이 뭐겠어요? 똑같이 제곱해서 빼본다가 들어가고 제곱해서 빼본다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정리된 식을 적당한 이제 실수 성질을 가지고 해석을 해라. 0 이상인지 0 이하인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또 나옵니다. 산술기하 평균이고요. 산술기하 평균은 기본적 개념 아래에서 4가지 정도의 유형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각 유형마다 푸는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푸는 방법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라도 모르면 결국에 못 풀어도 마지막에 정답을 묻네요. 그죠? 74번부터 먼저 볼게. 첫 번째,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있어. 산술기하 평균은 일단 기본적인 틀이 합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수식으로 쓸 때는 A 더하기 B가 2루트 AB 이상이다 라고 쓰는데 단소 조항이 달립니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에만 이게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은 여기에요. 얘랑 얘가 같아질 때가 언제예요? 같아질 때가 언제냐라고 하시면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이거는 그냥 책에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책에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을 보통 문제 풀이 때 잘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호 성립 조건을 체크하는 방식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증명 한번 해볼까? 이게 왜 그렇게 왜 항상 성립하는 거야? 라는 거. 루트를 지금 포함하고 있죠? 루트 포함할 때 어떤 방법 쓴다고요? 제곱해서 빼봅니다. 제곱해서 빼봅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은 이 수를 제곱을 해서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 A 이거를 제곱해서 빼보는 거죠. 빼보면 A제곱 라인 요거 제곱하면 다 4AB 나오잖아요. 2AB에서 4AB가 빠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됐죠? 제곱해서 빼본 거야. 그랬더니 A-B 완전 제곱식이 나와서 이게 0이에요.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뺐는데 0 이상이니까 원래 왼쪽이 항상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명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A가 양수랑 B가 양수일 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등호 성립 조건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씁니다. 이거랑 자 문제 볼게요. 그 식의 형태마다 이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 산술기하 평균이 이름이 왜 산술기하 평균이냐면 두 개를 더한다면 이로 나누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평균이잖아요. 얘네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평균의 개념이 산술평균이야. 산술평균. 이거를 산술평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AB를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그냥 짧게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고 항상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다.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이상이다라는 확률이 있습니다. 문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제 이겁니다. 양수 X1에 대하여 X랑 Y를 둘 다 양수로 주기 때문에 다음 10을 갖다가 해석을 하자. Y 더하기 X분의 3이다. 자, 이것에 XY가 A일 때 XY 값이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 최소값 B를 갖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보통 전개를 활용합니다. 전개 알겠죠? 보통은 전개식에서 산술기하를 따진다. 그래서 전개를 하는 거예요. X, Y 더하기
그러면 식이 정리가 되기를 식이 xy 더하기 xy분의 36 더하기 10으로 정리가 되지.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써야 될 산술기하 평균이 어디인지를 일단 먼저 본다. 여기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돼.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 때나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아무 때나 성립하는 건 아니고 이걸 확인해야 돼. 두 가지를 확인한다. 첫 번째, 더하는 두 대상이 더해지는 두 대상 있죠, 이거? 더해지는 두 대상이 저 곱하기가 일정하거나 합이 일정한지를 봐야 돼. 곱 일정 조건 또는 합 일정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야, 안 쓰는 애들은 진짜 무슨 영화 감상하듯이 수업을 읽는데 이런 건 책에 안 쓰여 있잖아. 좀 써. 알겠지? 영화 보는 게 아니지 않냐. 알겠지? 곱 일정, 합 일정. 답답한 거는 이걸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내 지금 사운드도 안 들려야 되는데 니네들은 참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가만히 구경하고 있고 무슨 수업을 해주는 거를 수업에서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하시는데 야, 니네 그럴 실력 아니지 않냐? 내가 해준 얘기를 취사 선택할 만큼 니네는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렇다고 수업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고 있어요. 합 일정 또는 곱 일정 조건이 없으면 산술기하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얘는 곱 일정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더하는 두 놈을 곱해보면요, 곱이 36으로 일정합니다. 맞죠? 이때 쓰는 거라고요. 이때 아니면 안 쓴다고. 알겠죠? 막 쓰는 게 아니라. 따라서 주황색 박스 친 부분에 대해서만 산술기하를 쓴다. 작거나 같다. 이 루트 곱인데 곱이 36 이렇게. 그래서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눈치 줬는데 방학 때 게으르게 산 사람들은 진짜 정신 차리세요. 이번에 반조정 때 제가 반조정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알겠죠? 한 번 얘기해서 안 돼. 두세 번 얘기한 거 같은데 눈치 없이 그냥 태워라 내워라 가방 메고 학원 다니는 애들은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듣고 있냐 이제? 정신 차리고 해봐. 수업 때 2시간 줬는데 너 지금 문제 뭐 30개도 못 풀면 진짜 입안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 아직 그 평면평가까지 시간 좀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해. 자, 여기까지 듣는데 계속 해볼게요. 그럼 일단 최소값은 12가 나옵니다. 근데 뭐에 대한 최소값이냐면 얘네 합에 대한 최소값이 12라는 거죠. 결론을 쓰실 때는 얘가 12 이상인 거지. 여기 뒤에 15 더해져 있잖아요. 전체는 27 이상이라고 봐요. 10, 12 더하기 15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12 이상인 것이지, 그죠? 이렇게 봐야 되고 15는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건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이건 부등식의 성질이 쓰인 곳이에요. 이건 부등식 성질이라서 산술기하 평균이 적용된 부등식 안에서 양쪽에 15를 더한 거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되는 건 어떤 항들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썼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얘 두 개를 더했을 때 최소값이 12가 된다가 산술기하가 써진 부분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등호성립 조건이에요. 알겠죠? 산술기하 평균을 썼잖아요. 얘를 더했을 때가 최소값이 12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 상태에서 등호성립 조건은 뭐냐면 그래서 이 값이 27이 되는 경우가 언제인데 이거예요. 즉 산술기하만 봤을 때는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12가 나오는 경우가 언제인데 이걸 물어보는 게 등호성립 조건이에요. 그럼 언제 12가 될 거냐?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가 같을 때라는 뜻이야. 그런데 얘랑
이 값이 같을 때 이걸 갖다 푸는 건데 이걸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36이니까 xy가 6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쉽고 바른 방법이냐? 얘랑 얘랑 같다며, 그지? 똑같아야 된다며. 똑같은 걸 더했는데 12가 나왔잖아. 그럼 얘가 뭐겠니? 6.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등호성립 조건이라는 거야. 다시 얘네들이 같다를 푸는 게 아니라, 오케이? 얘네들이 같다를 푸는 게 아니라 둘이 똑같은 걸 더했는데 12가 나온 거니까 한 놈이 6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등호성립 조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생각 거치지 마시고 그냥 얘랑 얘가 같다, 얘가 둘이 같은 건데 6 더하기 6이 1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y는 6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군도적이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xy가 6이 된다. xy가 6일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고, 그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이 12를 이렇게 읽어야죠.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왜? 12 이상이니까 12가 최소값이잖아. 즉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보는 건 이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최소값을 받는다? 6일 때 최소를 받고요. 그 최소값은 27이 됩니다. 됐죠? 정리 여기까지. 자, 따라서 A 값으로 도출된 녀석이 현재 6입니다. A 값. 그 다음에 최소값 B를 갖는다. B 값은 최소값이 27이라고 써야 하죠. 두 개 더해주시면 정답이 33이겠지. 자, 이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산술기하의 기본 논리입니다. 알겠죠? 요게 기본 틀. 바뀌는 건 뭘까? 바뀌는 건 식이 바뀌어요. 바뀌는 건 식의 형태가 바뀌어요. 지금은 이렇게 곱을 줬죠? 우리는 전개식을 택해요. 알겠지? 이 식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23번이에요. 자, 여기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어디가 바뀐다고? 이 식이 바뀐다고. 식이 바뀌는 부분이고, 식을 결국 조작해야 돼. 그 조작의 방법으로 첫 번째 유형은 전개식을 택한 거야. 두 번째는 뭔지를 보세요. 두 번째는 x가 4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자, 3x 플러스 x 빼기 4분의 3. 뭔가 분수식 형태지? 그지? 분수식이고, 자, 분수식이기 전에 이제 이거 우리가 보통 유리식이라고 해요. 유리식. 자, 유리식 형태를 보고 있다. 그럼 유리식 형태에서는 산술기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곱 일정 또는 합 일정 조건에서 쓰는 건데, 얘는 더하는 두 개를 봤더니 곱하기가 일정하진 않아. 두 개를 곱해도 상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 일정 조건은 두 개를 곱했을 때 상수가 나와야 그 상수로 일정하다를 쓸 수 있거든. x, y에 관계없이 두 개를 곱하면 36 상수가 나왔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얘는 두 개를 곱하더라도 일정한 수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일정한 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봐봐, 우리가 조작을 할 때 더하거나 빼더라도 식이 안 바뀌어야 우리가 그걸 식 조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통 분수 표현에서는 분모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분모를 변형시키기가 어려워. 분모보다는 분자를 변형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분모에선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x 빼기 4를 변형을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야. 지금 얘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분자 쪽에 있는 부분을 적당히 식 변형을 한다. 근데 여기서 전략은 뭐냐면 곱하기가 일정하도록 식을 바꾼다. 곱하기가 일정하도록 식을 바꾼다니까, 자, 한번 해볼게. 봐. 보세요. 자, a는 4가 있어요. 여기에 몇을 곱해야지 일단 상수가 나올까요? a. 진짜 쉬운 질문이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a여도 되지만 2a, 3a, 4a 이런 거 다 가능하지? 오케이.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얘랑 뭘 곱해야 상수가 나와요? x 빼기 4. 근데 x를 포함한 항을 보니까 여기 앞에 3으로 묶여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넌 몇을 뺐지 지금? 몇을 뺐는지만 보시면 돼요. 위에 식에서 내려올 때 몇을 뺐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몇을 뺐고 몇을 더했는지만 보시면 돼요. 몇 뺐죠? 12를 뺀 겁니다. 그래서 12를 더해주면 위쪽 식과 밑에 쪽 식은 같은 식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바꾼 거죠. 4, 12 이렇게. 상쇄입니다. 상쇄. 이거는 위쪽 식하고 밑에 쪽 식은 같아요. 그러면 곱했을 때 여기가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곱하기가 일정한 조건을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네모 박스 친 부분에 산술기하를 적용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산술기하를 적용합니다. 작거나 같다. 자, 2루트 곱인데, 자, 곱하기가 몇을 일정하냐면 2개 곱하면 9 나옵니다. 9. 그죠? 그래서 여기가 9예요. 됐죠? 이걸 구하면 6이에요. 일단 최소값이 6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된다? 6 플러스 12가 된다. 이거는 부등식의 성질을 써준 부분이야. 산술기하를 써준 부분은 이 녀석의 최소값이 6이다. 11을 붙이는 거는 양쪽에 11을 더했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자, 등호성립 조건 볼게요. 등호성립. 언제 얘가 최소값 6 써?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언제 얘가 최소값 6을 가져? 두 개를 더했는데 6 나오는 경우에요. 같은 놈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한 놈이 얼마죠? 3 더하기 3이 6이었겠지. 얘가 3이면 x가 얼마겠니? 5겠죠? 오케이. 따라서 x가 5일 때, 이거일 때 최소값을 낳는다. 다른 말 등호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하고,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최소값 갖는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때? 형태, 적용하는 형태는 완벽하게 일치한다. 여기는 적용하는 형태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식조작이 다른 거예요. 식조작. 식조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최소값을 n이라고 하자. 그 결과의 최소값은 얘가 n이에요. 이 값이 n이고 두 번째 그때 x 값을 n이라고 하자. 얘가 n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m해서 n 빼면 어떻게 돼요? 18에서 5를 뺍니다. 18 빼기 5니까 정답은 13으로 쓰시면 돼요. 쭉 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해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네. 이상한 말이 있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시고. 자, 다음 유형. 집중 공략. 산술기하 평균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원래 그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그렇게 써왔고요. 자, 대표 82번 문제입니다. 자, 5x 더하기 2y가 20이다 라고 있어. 이거는 합이 일정한 조건입니다. 양수인데 5x 더하기 2y가 이 값이 현재 2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더하는 두 대상의 값들이 다 0보다 큰지를 확인해라. xy가 이미 양수기 때문에 저것들은 다 양수예요. 그래서 저것들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xy의 최대값을 찾고 싶다. 그럼 우리는 그냥 바로 산술기하를 여기서 써요. 2루트 곱이에요. 작거나 같다 2루트 곱인데 곱이 5x랑 2y를 곱하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10xy라고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 얘가 20이기 때문에 따라서 12가 루트 10xy로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면을 제곱하시면 끝납니다. 양면 제곱하면 자, 100 여기가 10xy니까 또 10 나누죠? 10xy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알파는 10. 최대값은 10이고요. 그때의 xy 값을 베타 감마라 하자. 그때라는 건 xy가 얼마일 때라고? 최대값인 10이 될 때.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말하고 싶은 거죠. 여기
이 등호는 여기서 이 등호를 말하는 거고요. 이 등호는 여기 위에서 이 등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등호는 여기에서 이 등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두 개를 곱했을 때 두 개를 갖다가 곱했잖아요. 얘랑 얘랑 곱했을 때 두 개의 대상이 같을 때니까 몇 더하기 몇이 20이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야? 몇 더하기 몇? 10 더하기 10이 20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5x는 10인 거고 2y는 10인 거다. 그러면 x는 2일 때 y는 5일 때 얘가 베타 값이 되는 거고 얘가 감마 값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다 더한 게 정답입니다. 어디냐? 다 더하면 몇이에요? 7? 17? 네, 17하고 4 더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푸는 방법입니다. 다음 거. 자, 도형에서의 활용이다. 문자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쓰시는 거예요. 그 도형을 보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이렇게 돼 있지? 자, 보면은 길이가 30인 줄을 모두 사용했다. 구역 전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줄의 굵기는 고려하지 마.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로줄을 x라고 부르고 가로줄을 y라고 부르고. 오케이? 그러면 색깔 좀 따로 올라서 x x가 몇 개 있어? 4개 있는 거죠. 4x 더하기 y는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이렇게가 2y죠. 이게 줄의 총 길이여야 돼요. 일단 32라는 조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합 일정 조건이라고. 합 일정 조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보시려면 2로 나눠서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2로 나눠서 16 정도로 보시고 여기서 산술기하 쓰겠습니다. 작거나 같다. 2 루트 곱인데 두 개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2xy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요 부등식으로부터 8, 자, 2xy, 자, 처리는 똑같아요. 양변 제곱해서 가는 거 64, 20, 따라서 32x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넓이만 표현해주면 끝나겠다. 따라서 넓이 표현은 어떻게 넓이 표현된다? x 곱하기 y가 넓이다. 넓이의 최대값 32. 최대 32 나옵니다. 정답이 32.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언제 최대야? 이제 이거 한번 보여볼게요. 언제 최대값을 가져? x가 몇이고 y가 몇일 때 최대일까? 이제 이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하죠? 몇 더하기 몇이 32가 됐다? 그렇지. 16 더하기 16이 32가 됐다라고 보시고 4, 46 x가 4일 때 y가 8일 때 최대값 32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충분하다. 그렇죠? 산술기하 평균은 미적분에 또 나와. 알겠지? 대수에서 또 나와. 대수에서 나온 미적분에서 또 나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학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키워드가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키워드가 최소값이야. 키워드가 수학에서 만약에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너희는 당장 2개밖에 쓸 게 없어요. 첫 번째, 2개만 딱 떠올리시면 되는데 식의 형태마다 좀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만약에 2차식이면 100% 2차 함수 최대값입니다. 두 번째, 1번이 아니면 무조건 2번이에요. 알겠죠? 예외 없어요. 1번이 아니면 무조건 2번이야. 산술기하 평균. 그래서 2차식이면 이걸 쓰시면 되고요. 이거 2차식일 때는 자, 최대 최소를 쓰시면 되고, 2차식이 아니면 이게 아니면 무조건 산술기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코시-슈바르츠 가겠습니다. 코시-슈바르츠는 줄여서 코시-슈바라고 할게. 코시-슈바 욕하는 거 아니고 코시-슈바라고 할게요. 슈가. 자, 여기는 좀 조건이 완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산술기하 평면이 양수일 수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실수 조건이에요. A, B, X, Y가 실수면 다 가능. 실수 조건만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식의 형태가 좀 복잡합니다. 일단 그 생긴 모양을 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작거나 같다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 이런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하실 때요, 이거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해요. 여기 제곱으로 다 묶였을 때 그때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얘를 만드는 거고 이렇게 이해해요. 이 식을 이해할 때 이놈하고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곱했을 때 뒤에 부분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를 해야 이걸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일단은 모양이 이해해요. 증명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되나? 어떻게 증명하지? 두 개를 빼본다야. 알겠지? 자, 이놈 A, 이놈은 B라고 합니다. 자, A에서 B를 빼보는 거예요. A에서 B를 갖다 빼는 건데 그냥 전개해서 뺄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A 전개한 겁니다. 뺄 거예요. 이 완전 제곱식 전개를 뺄 거예요.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플러스 2ABXY 이렇게. 그러면 지금 소거되는 거 보이지?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나가고요.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정리를 해주면 A제곱 Y 플러스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AB XY 얘는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묶입니다. 자, 여기 제곱 빼먹었다. 자, 이것이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으로 묶이기 때문에 항상 0 이상 이렇게 시작이 뭐였죠? A에서 B를 뺀 게 0 이상 따라서 A가 B보다 이상 여기서 묶입니다. 가볍게 이제 증명이 가능하고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냐면 이거는 교육과정 내용이 아닌데 교과서에 어떤 교과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교과서에 이게 연습 문제로 들어가 있어. 이게 참임을 보이세요. 참임을 증명하세요 라는 문제가 교과서 연습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네, 이런 게 있다. 알겠지? 됐나? 일단은 자 여기까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실수 조건 XY. XY가 실수. 자, XY가 실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는 못 쓴다. 알겠지? X랑 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요. 그럴 때 코시-슈바를 쓴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100이라고 하는 놈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것인데 자, 100일 때 3X 더하기 4Y에 자, 3X 더하기 4Y의 최대값과 최대값만 물어봤네요. 자, 최대값을 물어봤고요. 최대값을 알파라고 하죠. 그때 x값과 그때 y값을 각각 베타, 감마라고 하죠.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하는 방법. 이거 쓰는 방법 잘 봐. 첫 번째는 포맷부터 그냥 써.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있지 요거랑 요거 보이죠? 3하고 4 보여요? 네가 보고 있는 이 합은 코시-슈바에서 여기 우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A 값이고 이게 B 값으로 선정이 돼야 돼. 그럼 여기 값에 맞춰서 얘랑 섞어서 이제 코시-슈바를 써야 되거든. 그럼 잘 봐. 그럼 이렇게 됩니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제가 여기까지 쓰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쓴 거예요. 그다음 뭘까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100이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 2개 곱한 게 들어와야 돼. 3x 2개 곱한 게 들어와야 돼.
4y의 전체 제곱.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죠. 절대분식이라는 거. 그러면 계산해보면 여기는 얼마야? 9 더하기 얼마야? 9 더하기 16이니까 25. 얘는 문제에서 100으로 주죠. 2500. 다시. 따라서 2500 작거나 같다 3x 플러스 4y의 제곱. 그럼 얘가 몇 이상 몇 이하겠냐? 이 안쪽에 있는 값 이거 2차 분식이나 제곱했는데 2500 이하가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50 이상 50 이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50 이상 뭐가 3x 더하기 4y가 50 이하가 된다라는 최종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50이에요. 최대값은 50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등호성립 조건도 알려드릴게요. 등호성립. 얘도 지금 얘는 근데 등호성립 조건이 좀 까다로워. 이거는 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증명을 한번 해줄게. 너네 증명 과정 증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써먹자. 등호성립 조건은 이 왼쪽 값과 오른쪽이 같을 때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를 뺐을 때 0 되는 상황이라는 뜻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다 연산을 쳤을 때 마지막에 도달한 게 얘거든요. 얘가 0 되는 게 언제야? 라고 묻는 거야 지금. 얘가 0 되려면 언제 0 돼? AY랑 BX가 같을 때.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좀 문자가 별로예요. A가 섞여있고 그러잖아. AY랑 BX가 같을 때라는 거는 자 결론 AY가 BX가 같을 때가 등호성립한다는 거겠지? 근데 저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어렵다고 알겠지? 저걸 이제 이 모양까지 맞출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조금 바꿔요. 조금 바꿔서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사람마다도 달라 알겠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살짝 바꿔서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이거 살짝 바꿔서 A분의 X는 B분의 Y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딱 보고 등호성립 조건 언제냐면 A분의 X는 B분의 Y랑 같을 때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은 이렇게 해요. A 곱하기 Y랑 B 곱하기 X가 같을 때 라고 그냥 기억합니다. 그렇죠.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챙기는 거야. 알겠지? 공부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많이 하죠. 뭔가 이런 거 같잖아. 외향의 곡, 내향의 곡 같은 느낌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냥 지금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게 등호성립 조건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자 여기서는 적용하면 이거겠죠? 이렇게 곱한 게 같아야 돼. 따라서 4x가 3y랑 같아질 때가 등호성립 조건입니다. 근데 xy가 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xy 구체적인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결론이 뭘까요? 4x가 3y랑 같을 때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가질 때니까 3x 더하기 4y 값이 50이 될 때가 언제야를 묻고 있는 거죠. 단 4x가 3y랑 같을 때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을까요? 비율로 두는 게 제일 편해요. 비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x 대 y의 비율이 3대 4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를 3k, y를 4k로 이렇게 비례상수를 이용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3k 넣고 여기다 4k 넣으면 얼마야? 이걸 풀면 되는데 3k 먼저 들어가서 계산되면 이거 9k 됩니다. 4k 들어가서 계산되면 16k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론이 25k죠? 이게 50이에요. k가 얼마야? 2가 되겠죠. k는 2다. k가 2면 x는 6이다, y는 8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찾아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코시슈바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아,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돼요. 공식 나와 있으니까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을게요. 항 3개짜리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정답 알아서 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건 얼마냐? 6, 8, 그 다음에 50, 6, 8 다음에 14, 54, 64. 정답을 64로 쓰시면 됩니다. 호송이 조건이 내가 쓴 거랑 좀 다른데. X랑 Y랑 바뀌어도 상관이 없잖아. 바뀌면 안 될 것 같은데. 답은 제대로 나왔죠. 똑같이 풀었네. 아니 그 쓰여 있는 게 제 포맷이랑 좀 달라가지고 a분의 x, b분의 맞죠? 이렇게 써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64예요. 이런 거 푼 게 맞아요. 일단 넘기시고 근데 이제 이건 알아야 돼요. 그 산술기하 평균은 사실 산술기하는 사실은 코시슈바의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산술기하로 풀리는 문제는 코시슈바로 다 풀려요. 근데 코시슈바로 푸는 문제 중에 산술기하를 못 쓰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이게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양수 조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한 장 넘기시고. 자, 유형 2개 남았는데 이거 코시슈바로 적용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y제곱 최소값 찾아라. 코시슈바 써야 된다. 자, 이렇게 볼게요. 5x 플러스 2y가 29다. 그럼 너희들은 일단은 모양을 만들 때 제곱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는 모양이 이제 픽스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5x 더하기 2y가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조건을 잘 보세요. 너는 뭘 찾아야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를 찾아야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조건을 다 이 코시슈바랑 연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x, y로 맞추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왜? 얘 때문에. 이 값이 궁금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뒤쪽이랑 맞춰서 이 앞쪽을 세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수가 3개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있잖아. 두 개 정도는 문제 조건 때문에 채워져요.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곱했을 때 5가 나오고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는 뭐 맞출 것도 없어. 그냥 5 넣고 2 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가 꼭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의 최소를 찾는 것이고 앞에는 25 더하기 4니까 29돼요.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29라고 줬잖아요. 이거 29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양변 29로 나누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9 이상이 된다. 최소값은 29가 나옵니다. 일단 29가 나오고, 자, 근데 언제 29가 나와? 라는 거는 5분의 x가 2분의 y랑 같을 때, 5분의 x가 2분의 y랑 같을 때 등호성립 조건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그냥 대입해서 29 처리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x 대 y가 지금 이렇게 되면 5대 2죠. 5대 2이기 때문에 얘를 5k, 얘를 2k라고 두시고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29k 제곱이 29가 나오기 때문에 k 값이 풀마이너 나와요. 이렇게. 아까 부호를 고려 안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거 부호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제곱했을 때 얘가 50이 되는 경우. 여기 볼까요? 다시 돌아와봐. 여기는 k가 풀마일이라서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어차피 제곱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쪽으로만 일단 구하게 되면 x 값은 5가 되는 y 값은 2가 되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5거나 y가 마이너스 2는 그 생각을 이제 해보자는 거지. 이제 요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다 가능하다. 또는 두 개 섞여도 될 것 같은데 x가 5, y가 마이너스 2도 될 것 같은데. x가 5, 안 되죠. 그 5x 더하기 2y가 29를 1점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 풀기보다는 얘를 이 앞쪽에다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계산 잘못했네. 지금 여기가 제곱이 아니잖아. 제가 계산 잘못한 거. x가 5k고 y가 2k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 넣어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29k가 29가 나오는 게 맞고 k가 그냥 1로 결정돼야 되거든. 너 더워? 왜 이렇게? 너 더워? 일단 풀로 틀게요. 자, 이 k가 1로 그냥 결정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고민할 필요 없지. 이거 안 되고, 2. x가 5랑 2일 때 최소값 29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어때? 봐봐. 만약에 문제를 그냥 얘는 똑같이 주고 물어보는 걸 바꾸는 요걸 좀 바꿔보는 거야. 쟤는 똑같이 주고 물어보는 걸 바꿔보는 거죠. 근데 물어보는 걸 바꿀 때 만약에 이렇게 바꿔봤다고 칩시다. 물어보는 게 그래서 뭐로 물어보지? 그래서 3x 제곱 더하기 2y 제곱의 최소는 얼마 돼? 이렇게 물어봤어. 문제가 바꾼 거예요. 조건은 똑같아요. 합이 29일 때, 이때 푸는 거고요. 이거의 최소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등식 세팅까지만 해볼 거야. 어떻게 바꿔야 돼? 이런 모양인 건 알겠고, 이쪽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 되겠네. 3x 아니지? 맞지? 3x 제곱 더하기 2y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작서 나갔다 5x 더하기 2y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상 그제? 문제는 이제 이거라고. 여기 앞에 세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두 개 곱해서 얘가 되게끔 세팅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모양이 이상하지 지금.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뭘 제곱해야 얘가 돼? 이걸 보라는 거예요. 루트 3x 됐지? 이렇게 모양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루트 2y 이렇게 맞춰줘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럼 이제 앞에 맞추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여기 오는 놈하고 이 안쪽에 요 놈을 곱했을 때 5x가 돼야 돼. 뭐가 오면 돼 앞에? 루트 3분의 5가 들어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맞추는 게 코시슈바라고. 알겠죠?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다시 두 개 이쪽을 이렇게 곱했을 때 여기 2y가 되게끔 모양을 맞춰야 돼. 그러려면 루트 2분의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맞추는 게 코시슈바를 짓는 것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방금 설명한 걸 이해하면은 일단 코시슈바는 다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조건은 계속 바뀝니다.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바뀔 때마다 안 바뀌는 건 뭐지? 코시슈바는 부등식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끝인 것 같은데요? 그 하나만 더 볼게요. 활용하는 문제가 오른쪽에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용만 하나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ABC의 둘레길이를 찾고 싶다라는 건데 조건을 볼게요. 자, 원을 하나 주고 있고 지름인 것 같네, 여기가? 그지? 원을 하나 주는 것 같고 자, 여기 안에서 반지름이 2짜리 원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보고 있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일까? 직각이겠죠, 직각. 얘가 지름이니까. 지름이니까. 자, 여기가 좀 길이가 있는데 자, ABC 둘레길의 최대값을 찾고 싶다. 반지름 길이가 2인 원. 최대값 찾아볼게요. 삼각형 둘레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 여기 두 길이를 모르지 않습니까? x, 여기 y. 그래서 둘레 길이의 최소값, 최대값 구할게. 둘레는 x 더하기 y 더하기 4가 둘레 길이,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나는 x 더하기 y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x, y가 최소였으면 좋겠어. 이런 뜻. 이놈이 최소야 전체가 최소가 되는 거죠. x 더하기 y가 최소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코시 슈바를 쓸 거야. 알겠지? 코시 슈바를 쓸 것이고 자,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자, 피타 정리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의 제곱이니까 16 조건이죠. 무조건이기 때문에 피타 쓸 거야. 코시 슈바 쓸 거야. 이렇게. 그러면 괄호 제곱 더하기 원가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겠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들어가고 작거나 같다. 자, 이거는 관심 있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x 더하기 y의 제곱이 들어가요. 앞에 한번 맞춰볼까요? 1, 1 끝이야. 이렇게 맞추면 코시슈가 모양이 딱 됐죠. 그러면 앞에 2고요. 얘는 16이에요. 작거나 같다. x 더하기 y의 제곱. 따라서 32 작거나 같다. x 더하기 y의 제곱. 따라서 x 더하기 y는 루트 32 이하여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32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둘레길이니까요. x랑 y는 양수예요. 양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0 초과로 막혀야지 맞는 거야. 일단 분명상. 어쨌든 아이고 왜 최소가 안 나오냐? 왜 최대 쪽이 나오지? 최대 구하는 게 문제야. 문제를 잘못 쓰고도 올바르게 푼 클래스 모습이에요. 문제를 잘못 썼는데 구하는 건 올바르게 구했어. 최대값은 루트 32가 나오는데 근데 정답을 쓰실 때는 이게 최대값이 루트 32인 거지 정답이 루트 32가 아니지. 그래서 이놈이 4루트 2니까 이거 최대값이 4루트 2라는 거예요. 정답은 4루트 2 더하기 4로 쓰셔야 돼요. 3번이죠. 4로 묶인 형태는 3번. 정답은 3번이고. 그러면 언제 최대가 돼요? 언제? 이거 물어봤어. 언제 최대값을 가져? 이 넓이, 그 둘레길이가 이렇게 되는 건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언제야? 라고 했을 때 등호 성립 조건에 따라서 여기 앞에 1 곱해져 있는 거죠? 1분의 x 1분의 y랑 같을 때, 즉 x랑 y랑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랑 y가 같다는 거는 이게 직각 무슨 등면? 이등면일 때가 둘레길이 최대가 나온다는 이런 뜻이지. 단 이 문제는 산술기하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x, y가 양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코시슈바를 쓰지 않고 산술기하를 쓰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럼 어떻게 가면 되냐?
어쨌든 조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방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합이 일정 조건입니다. 합 일정. 자, 요게 합 일정 조건이고요. 14는 아니죠, 16.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호시슈가 산술계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작거나 같다 2 루트 곱. 자, 일반적으로는 자, 루트의 a 제곱은 일반적으로는 이게 a가 아니야. 절대값 a라고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게 원래 맞는데 x, y가 양수잖아. 양수니까 어차피 얘가 플러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기호를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따라서 8 작거나 같다 x, y 이렇게까지 이제 구하면 돼. 됐지? 근데 문제가 있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사실 합이었잖아요. 불랭이를 모르니까. 뭐가 다르다? 약간 용도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용도가 좀 다르다. 만약에 넓이를 물어봤다. 넓이의 자, 최대 얼마냐? 이런 최소 얼마냐? 넓이의 최소죠. 넓이의 최소 얼마냐를 물어봤다. 그러면 저 언제가 정답이냐면 넓이는 2분의 x, 넓이의 최대겠네. 물어보고 최대. x, y의 최대값이 8이니까 이건 넓이는 2분의 1 x, y잖아요. 넓이 최대는 얼마겠어?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뭘 물어봤냐? 답을 내야 될 게 뭐냐에 따라서도 좀 식의 포맷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어본 거는 둘레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시슈바로 갔어야 되는 것 같고, 이걸 산술비하로 접근을 한다는 거는 넓이에 대한 정보가 좀 얻을 수 있고. 근데 얘는 좀 특이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등호성립 조건이 x랑 y랑 같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넓이가 최대가 되면서 둘레의 길이도 최대가 되는 경우가 같은 경우예요. 일단은 x, y가 같을 때니까.